송혜교 씨인데요. 무슨 스타에 제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애국 갑스타. 나라사랑 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광복절을 맞아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요. 예, 송혜교 씨가 이 시대의 참 개념 연예인으로 칭송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네. 이번에 또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본의 교토라든가 오사카 등지에 우리말로 된 여행 안내서를 배치했다는 거죠. 자기가 네. 거기에 돈을 댔다는 건데 바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왜 왜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코하고 귀를 잘라갔잖아요. 예. 그쪽에 있는 코무덤, 귀무덤, 그리고 윤동주, 시비 이런 데가 어디에 있는지 한국어로 안내해주는 그 책자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10부, 100부도 아니고요. 10,000부나 된다고 합니다. 그걸 또 이번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 요번에 이제 교토 오사카고 지난번 3.1절 때는 도쿄에다가. 예. 근데 이게 일본 관공서의 허락을 얻어서 좀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 뭐 아니나 다를까 일본 당국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예. 그래서 민박집 중심으로 지금 송혜교 씨 측에서 배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연예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 일본 우익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향후에 한류 스타로서 활동하는데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송혜교 씨가 용감하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혜교 씨 지금 결혼도 이제 10월 달에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부부가 참 부창부수다. 네. 예비 부부인데 서로 이제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네. 계속해서 좋은 이미지를 보통 결혼하면 이미지가 좀 깎인다라고 해서 광고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범아시아적인 축하를 받고 있는데 네. 보통 연예인들이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팬덤이 반토막이 나는데 네. 이 부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예. 왜냐하면 송혜교 씨가 이렇게 우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선행 말고도 평소에 또 소아 어린이 환우들, 예. 환우들을 대상으로 선행도 굉장히 많이 했고 예. 이번에 또 송중기 씨는 까방권, 까임 방지권을 받았죠. 그 뭡니까? 왜냐하면 군함도에 출연했기 때문에 네. 원래 이런 항일적 성격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 배우들이 출연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을 통째로 이룰 수가 있으니까 일본이 굉장한 어떤 큰 시장인데 예. 근데 송중기 씨가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군함도 출연을 결정을 했고 그게 관객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송중기 씨가 남몰래 했던 여러 가지 기부라든가 선행들 이런 거 알려지면서 송중기, 송혜교 커플 굉장히 지금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이 송혜교 씨는 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광고를 거절한 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예비 남편인 송중기 씨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혜교 씨가 그 광고를 거절했다는 얘기는 저도 그때 기사로 처음 알았고요.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도 박수를 보내는 행동이었고요. 그 광고가 저한테 들어왔다고 해도 저도 그랬을 것 같고요. 현재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고 현재로서는 더욱더 그 과거의 행동을 진심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네, 이 두 사람 결혼식을 원래 그 태양의 후예 촬영지에서 해달라 이런 요청도 왔었는데 그건 아니고 일반 호텔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요즘에 유명 연예인들이 어디 산간 벽지 이런 데서 많이들 하는데 네.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전통적으로 유명인들이 많이 결혼하는 큰 호텔에서 한다고 지금 알려졌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특이한 것이 송혜교 씨가 미쓰비시 광고 거절할 때 그게 강제징용을 미쓰비시 회사에서 옛날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제대로 사과 보상도 하지 않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사과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혜교 씨가 당시에 거절했다고 하는 건데 바로 미쓰비시가 군함도를 운영했던 그 회사죠. 근데 군함도 영화에는 송중기 씨가 나오니까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가 사전 교감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네. 이제 송중기 씨가 얘기한 걸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이 각자 알아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쓰비시 항일 전선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 만났다. 예. 그 칭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송혜교 씨는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데 제가 김영남 전 의원께 여쭤볼까요? 기부는 뭐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기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부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기둥이다. 저는 이렇게 기둥이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다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기부 행위를 통해서 속속들이 이렇게 스며드는 어떤 복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국가를 유지하는 정말 체제 기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부는 자동이체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연예인 박명수 씨가
계속해서 기부는 자동이체다. 자기가 이게 모르는 순간에 매달 돈이 빠져나가서 네. 그 굳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기부가 되고요. 그게 다 자기한테 복이 돼서 네. 캐스팅도 많이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그 마음이 항상 먹어지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냥 자동이체로 딱 걸어놓으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 사회 모두가 서로의 좀 그 약한 분들이라든가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우리 사회의 일종의 윤활유가 돼서 예.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게 되는 그런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니, 기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예.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랑 같이 광화문에 왔다가 여기서 기부단체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 전시회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얘가 엄마 나 저기 기부하고 싶어라고 예. 얘기를 했다고. 근데 저한테 그 단체에서 전화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물어보고 정말 미안했던 마음이 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기부해도 되겠다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거 결국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동이체 걸어놓으시면 모든 게 네. 한 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작은 문화평론가 새로 모시고 또 새로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연예 예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배우 이서진 씨인데요. 임청각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청각의 후예입니다. 네. 자, 임청각이 어떤 곳인지부터 하재근 평론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석주 이상용 선생이라고 네. 이분이 그 종선으로서 가문의 종택 개념인데 네. 이게 99간 대저택이었던 거죠. 예. 조선시대 때 왕이 아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집, 그만큼 부잣집이었는데 예. 이분이 우리나라 그 한일합방 된 이후에 1911년에 집이랑 땅을 다 팔고 그 자금으로 모든 식소를 데리고 만주로 가셔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바로 그 집안인데 예. 이번에 광복절날 화제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서진 씨가 바로 이상년 선생이랑 같은 집안이다 아하. 라고 해서 이서진 씨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용 선생의 본가입니다. 자, 저 유서 깊은 장소인데 일본이 저 집 99칸짜리 저 대저택을 철도로 갈라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 유명한 이제 독립가 집안이기 때문에 이 99칸의 집을 이제 임청각 집을 했었는데 당시 일제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지난해 저 집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게 이용득 민주당 의원과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이용득 의원도 이 집안이라고 해서 예. 같이 지금 이서진 씨랑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서진 씨도 그렇고 이용득 의원도 그렇고 직계 후손이라기보다는 그냥 넓은 의미에서 같은 집안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석주 선생의 직계 후손들은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아. 장남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아. 둘째 셋째 아들도 뭐 실종되고 나중에 증손자는 한국에서 뭐 고아원에서 자다시피 예.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네. 이서진 씨는 3대가 잘 산 집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계 후손이라기보다는 같은 집안인데 워낙 석주 이상용 선생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 집안 분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서진 씨 말고도 지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하재근 평론가님 좀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연예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좀 많은데 네. 일단 송대관 씨. 예. 송대관 씨가 송영근 선생이라고 예. 3.1 만세 운동을 했다. 아하. 네. 그분의 손자고 그리고 김지석 씨라고 배우 있거든요. 예. 김지석 씨가 그 할아버지가 김성일 선생인데 김구 선생의 제자였던 네. 독립운동을 했던 예. 그분이고 그리고 신해철 씨가 외 증조부가 이성구 선생이라고 이분이 3.1 만세 운동도 했고 면장한테 독립운동을 촉구하다가 면장이 독립운동을 안 하니까 면사무소로 쳐들어갔던 네. 바로 그랬던 분이고 예. 그리고 배우 배성우 씨라고 영화 배우 있는데 이분이
외조부가 또 3.1 만세 운동을 했던 신영호 선생이십니다. 예. 네. 훌륭한 집안의 분들이 다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인데 많은 분들이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집안을 버리고 가족을 이렇게 등지고도 이렇게 어려운 일에 뛰어들다 보니까 후손들이 참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3대까지는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파독 강부나 간호사들도 다 애국자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애국자의 개념을 한껏 넓혀줬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도 3대까지 우리가 다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이 어디까지 나서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충일 추념식을 여는 것도 그렇고 그들을 현충원에다가 모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서로 어떻게 나서야 하는가, 내가 나섰을 때 국가가 나를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일제 친일가 집안은 굉장히 잘 산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독립운동가의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역사적인 조명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예우를 못 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예.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개념도 좀 더 넓혀가지고 저는 뭐 저렇게 증손자, 외손자까지 너무 이렇게 막 찾아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애국자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나는 애국자 집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다면은 그럼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도 하고요.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답게 그 가족의 또 선친의 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더 왕성한, 더 좋은 활동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